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남편이 제 친동생을 사랑한다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저에게 이런 일도 생기네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는 29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사람도 좋고 능력도 꽤 있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아이가 없는 탓인지 신혼처럼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사위만 보면 입이 찢어질 정도로 저희 남편은 부모님께도 잘하고 예의나 인성이 정말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을 좋아하고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변함없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예뻐해주고 믿음을 주는 남자라 결혼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남자에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고 연애도 오래 하고 결혼도 3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서로 설렘을 느낄 정도로 저희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고 둘 다 아기를 좋아하지만 이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임신 계획을 미뤄왔고 서로 같은 마음이라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성공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게 되었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친동생이 유학을 갔다가 온 순간부터였죠. 제 동생은 캐나다에 유학을 다녀왔고 제 결혼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 남편과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잠깐이라 어색한지 인사만 나누더니 별 다른 건 없었고 저희 남편은 처제가 있는 게 너무 좋다며 남자들은 처제가 있는 게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게 뭐가 좋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에서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동생과 저희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데이트를 할 때면 제 남편은 어느새 자꾸 처제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하며 찾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이 없던 상태라 제 동생을 불러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셋이서 데이트했죠. 하지만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할 때 제 옆이 아니라 항상 제 남편 옆에 앉아서 둘은 웃으며 장난도 치고 하는 모습에 저는 제 동생과 친하게 지내니까 질투보다는 언니 입장에서 보기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쁘게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고 의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동생과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했는지 후회스럽네요. 어느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모임에 다녀온 날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집에 놀러 온다고 전화가 와서 집에 남편밖에 없다고 했더니 괜찮다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찝찝했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동생이 집에 놀러 온다는데 좀만 같이 있어줘. 모임 끝나는 대로 들어갈게. 했더니 알겠어 천천히 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모임 내내 걱정이 되었지만 동생과 남편을 믿고 끝나는 대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갔더니 제 동생은 남편 다리에 누워 자고 있고 남편은 태연하게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은 제가 싫었는지 동생을 깨우고 화를 조금 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선 넘는 건 보기 불편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데 동생은 저에게 아니 그냥 형부랑 친하게 지내고 같이 영화 보다가 잠든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화내야 해? 하며 적반하장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동생에게 한마디 했었죠. 내가 너한테 형부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때까지 뭐라 한 적이 있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 근데 선은 지켜달란 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말하니 동생은 조용히 있었고 남편이 그제서야 저를 말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선은 지킬게. 당신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생각을 못 해준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안심이 되었고
저는 금방 화가 풀렸고 알겠으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말하고 셋이서 다시 놀았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동생은 집에서 자고 간다며 떼쓰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 보내려 했지만 남편이 그냥 재우라며 자기가 거실에서 잘 테니 둘이서 방에 들어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별 생각 없이 알겠다 하고 자고 가라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제 동생과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다 잠에 들었는데 제가 술을 마셔도 잘 때는 워낙 예민해서 잘 깨는 탓에 새벽에 뭔가 허전한 느낌의 잠에서 깨어보니 제 동생이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간 건가 싶어서 기다렸지만 동생은 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손도 떨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그렇게 몇 분을 기다리고 생각하다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거실에 가보니 남편도 없었습니다. 둘이서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절망에 빠졌고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한없이 남편과 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전화하기는 너무 겁이 났고 그냥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뜨는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동생은 같이 들어오지 않았고 소파에서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옆에 앉아 왜 안 자고 그러고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졌고 한동안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안아주며 다독여주는데 한참을 울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허전해서 깼는데 옆에 동생은 없고 당신도 없어서 나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며 어디 나갔다 온 거냐고 물어보니 제 남편이 하는 말은 그게 사실 처제가 자려고 했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서 잠을 못 자겠다 하면서 방에서 나오길래 그래도 밤 새지 말고 억지로라도 자보려고 해보라 했더니 집에 가겠다길래 그 시간에 택시 태워 보내기도 그랬고 해서 태워줬어 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생긴 후에 동생에게 전화해 우리 집이 불편했냐며 나를 깨우지 왜 그랬냐 하니 뭔가 당황하는 느낌을 받았고 우물쭈물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날 남편이 자는 사이 휴대폰에 몰래 위치를 볼 수 있는 어플을 깔았고 며칠이 지나 남편이 회식을 하고 들어온다길래 알겠다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위치 어플을 켜보니 남편의 위치가 제 동생 집으로 뜨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어버렸거든요. 그 위치가 찍힌 화면을 캡처해두고 곧장 제 동생 집으로 말없이 찾아갔습니다. 저는 제 동생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라 열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는 신음소리였고 저는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문을 열어보기가 정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믿고 지나가면 제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조용히 열었죠. 역시나 제 남편과 동생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상태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동생과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보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옷을 급하게 입더니 저에게 와서 자기들 말 좀 들어보라는데 저는 그 상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제 눈으로 확인을 한 상태인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그걸 들어주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 상태로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둘은 저를 따라왔고요. 집에 와서도 저에게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 정말 동생이고 남편이고 둘 다 믿었지만 이미 내 눈으로 본 게 다인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고 하니 동생은 정말 언니한테는 미안해서 할 말이 없지만 형부가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그 말 듣고 다시 한번 주저앉았고 거기다 대고 남편까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지만 나도 처제를 사랑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아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되겠냐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둘 다 미쳤다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때릴 힘도 없었고 그대로 제가 집에서 나가 친정으로 갔더니 부모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셨죠.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물으시는데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희 부모님까지 주저앉고 충격을 먹으시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거냐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집으로 호출되었고 정말 낯짝 두껍게도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하면서 용서가 아닌 허락을 구하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동생은 없다 생각했고 머리채를 잡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뜯었습니다. 그러는데도 동생은 계속 미안하다며 자기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그래도 본인은 제 남편과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 말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당장 나가서 그 남자랑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살아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둘에게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하여 죄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친정으로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격이 가시질 않아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아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약 한 달 동안 눈물만 흘렸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살아보려 하고 있지만 그 둘은 번호까지 바꾸고 잘 사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솔직히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몇 번이고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참아내고 하면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힘을 냈어요. 저만 이런 시련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살아가시면서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믿더라도 발등을 찍힐 수 있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고 다시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행복만 가득하시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언젠가는 몇 배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구보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좋은 일만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용기 내시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말씀처럼 저희는 정말 소소한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